아침 이슬이 채 마르지 않은 새벽, 지원은 정원으로 향했어요. 차가운 공기가 폐 깊숙이 들어왔고 발걸음마다 자갈이 사각거렸죠. 한때는 서울 한복판에서 권력의 중심에 서 있던 그가 이제는 작은 마을의 정원사로 살아가고 있었어요. 10년 전 모든 것이 무너지던 그날이 아직도 생생했어요. 검사실에 쌓인 서류들, 끊이지 않던 전화벨 소리, 그리고 차가운 협박의 목소리들. 재벌 비리 사건을 파헤치던 그는 진실을 향해 달려가고 있었죠. 하지만 어느 날 밤, 가족 사진이 담긴 봉투가 책상 위에 놓여 있는 것을 보았을 때 지원의 심장은 얼어붙었어요. 가족의 안전을 원한다면 이 사건에서 손을 떼라. 그날 밤 지원은 처음으로 두려움을 느꼈어요. 정의를 위해 싸우는 것과 가족을 지키는 것 사이에서 갈등했죠. 결국 그는 검사 배지를 내려놓았어요. 그 순간 그의 안에서 뭔가가 툭 하고 끊어졌어요. 고향으로 돌아온 지원은 희망 정원을 만들었어요. 마을 사람들에게 무료로 개방한 이 정원은 그의 새로운 삶의 의미가 되었죠. 매일 아침 화초에 물을 주고 잡초를 뽑으며 마음의 상처를 치유해 갔어요. 지원 씨, 오늘도 일찍 나오셨네요. 마을 이장 수진의 밝은 목소리가 정원에 울려 퍼졌어요. 65세의 수진은 이 마을에서 태어나 평생을 살아온 사람이었죠. 그녀는 지원의 과거를 알고 있었지만 한 번도 그것에 대해 묻지 않았어요. 수진 이장님, 오늘은 장미가 특히 예쁘게 피었어요. 지원이 미소 지으며 대답했어요. 정원에서 일할 때만큼은 과거의 그림자가 조금 옅어지는 것 같았죠. 하지만 최근 들어 마을에 이상한 기운이 감돌기 시작했어요. 낯선 차들이 자주 드나들고 정장 차림의 사람들이 마을을 둘러보는 모습이 목격되었죠. 지원 씨, 요즘 이상한 사람들이 자주 보이는데 혹시 무슨 일인지 알고 계세요? 수진의 얼굴에 걱정스러운 표정이 스쳤어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지만 가슴 한구석에서 불안감이 피어올랐어요. 검사 시절의 직감이 그에게 경고하고 있었죠. 그날 오후 정원에 낯선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깔끔한 정장 차림의 30대 남자였죠. 그의 눈빛은 차갑고 계산적이었어요. 박지원 검사님이시죠? 아니, 이제는 정원사님이라고 해야 하나요? 남자의 입가에 비웃음이 걸렸어요. 지원의 등줄기에 식은땀이 흘렀죠. 과거가 다시 그를 찾아온 것일까요? 저는 최민수입니다. 미래건설 대표죠. 이 아름다운 정원에 대해 이야기 좀 나누고 싶어서 왔습니다. 민수의 말투는 정중했지만 그 속에는 날카로운 가시가 숨어 있었어요. 지원은 본능적으로 이 남자가 위험하다는 것을 알아차렸죠. 무슨 용건이신가요? 지원이 조심스럽게 물었어요. 민수는 정원을 둘러보며 천천히 말했죠. 이 땅을 사고 싶습니다. 제가 제시하는 금액이면 서울의 아파트도 살 수 있을 겁니다. 죄송하지만 이 정원은 팔 생각이 없습니다. 지원의 대답은 단호했어요. 민수의 눈빛이 순간 차갑게 변했죠. 한 번 더 생각해 보시길 권합니다. 저는 원하는 것을 얻는 데 익숙한 사람이거든요. 민수가 떠난 후 지원은 불안한 마음으로 정원을 바라보았어요. 그가 10년간 정성 들여 가꾼 이곳이 위험에 처했다는 것을 직감했죠. 과거의 상처를 치유하기 위해 만든 이 작은 낙원이 또다시 누군가의 탐욕의 대상이 되고 있었어요. 해가 저물면서 정원에 어둠이 내려앉았어요. 지원은 화초들 사이를 걸으며 깊은 생각에 잠겼죠. 오래전 그가 포기했던 정의를 위한 싸움을 다시 시작해야 할지도 모른다는 예감이 들었어요. 하지만 이번에는 도망치지 않을 것이었죠. 이 정원은 단순한 땅이 아니라 그의 새로운 삶 그 자체였으니까요. 밤하늘에 별이 하나둘 떠오르기 시작했어요.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죠. 폭풍이 다가오고 있다는 것을 알았지만 이번에는 맞서 싸울 준비가 되어 있었어요. 민수의 방문 이후 마을의 평화는 산산조각이 났어요. 검은 양복을 입은 남자들이 마을 곳곳을 돌아다니기 시작했죠. 그들은 집집마다 찾아가 토지 매각을 권유했어요. 처음에는 정중했지만 거절당하면 태도가 돌변했죠. 지원은 정원에서 일하면서도 계속 주변을 살폈어요. 불안감이 목덜미를 조여왔죠. 어느 날 아침 그는 끔찍한 광경을 목격했어요. 정원 입구에 심어둔 튤립들이 모두 꺾여 있었던 거예요.
붉은 꽃집들이 바닥에 흩어져 있었고 마치 피처럼 보였죠. 지원의 가슴이 철렁 내려앉았어요. 이것은 분명한 경고였죠.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어요. 오히려 더 꼼꼼하게 정원을 돌보기 시작했죠. 며칠 후 민수가 다시 찾아왔어요. 이번에는 혼자가 아니었죠. 김태성이라는 덩치 큰 남자와 함께였어요. 태성의 눈빛은 사나운 짐승 같았고 온몸에서 위협적인 기운이 뿜어져 나왔죠. 다시 한번 제안하러 왔습니다. 박지원 씨. 민수의 목소리는 여전히 정중했지만 눈빛은 차가웠어요. 지원은 삽을 내려놓고 그들을 마주했죠. 제 대답은 변함없습니다. 이 정원은 마을 사람들의 것입니다. 순간 태성이 한 발짝 앞으로 나섰어요. 그의 거대한 그림자가 지원을 덮쳤죠. 말로 해서 안 되면 다른 방법도 있지. 태성의 으르렁거리는 목소리에 지원의 등골이 서늘해졌어요. 하지만 그는 뒤로 물러서지 않았죠. 검사 시절 수많은 협박을 받아본 경험이 그를 단단하게 만들어 주었어요. 그날 밤 지원은 잠을 이루지 못했어요. 창문 밖에서 들리는 작은 소리에도 심장이 뛰었죠. 새벽 3시쯤 정원에서 이상한 소리가 들렸어요. 지원은 조심스럽게 밖으로 나갔죠. 손전등 불빛에 비친 광경은 충격적이었어요. 누군가가 정원 곳곳에 제초제를 뿌리고 있었던 거예요. 지원이 소리를 지르자 검은 옷을 입은 남자들이 도망쳤죠. 하지만 이미 많은 식물들이 시들기 시작했어요. 다음 날 아침 수진이 정원을 보고 비명을 질렀어요. 어머나, 이게 무슨 일이에요? 정원의 절반이 누렇게 변해 있었어요. 지원의 눈에 눈물이 맺혔죠. 10년간 정성껏 가꾼 화초들이 죽어가고 있었어요. 그의 심장이 찢어지는 것 같았죠. 이건 너무해요. 어떻게 이런 짓을... 수진의 목소리가 떨렸어요. 마을 사람들이 하나둘 모여들었고 모두가 분노했죠. 일주일 뒤 민수가 또다시 나타났어요. 이번에는 서류 가방을 들고 있었죠. 안타까운 일이네요. 정원이 이렇게 되다니 이제라도 제 제안을 받아들이시는 게 어떨까요? 민수의 입가에 교활한 미소가 번졌어요. 지원은 주먹을 꽉 쥐었죠. 분노가 끓어올랐지만 그는 침착함을 유지했어요. 당신이 한 짓이죠? 증거가 있나요? 전 그저 사업 제안을 하러 온 것뿐입니다. 민수의 뻔뻔한 태도에 지원의 인내심이 한계에 다다랐어요. 하지만 그는 알고 있었죠. 감정적으로 대응하면 민수의 함정에 빠질 거라는 것을요. 그날 밤 지원은 오래된 법률 책들을 꺼냈어요. 검사 시절의 기억이 하나둘 되살아났죠. 그는 밤새 관련 법규를 찾아보며 대응 방안을 고민했어요. 내가 다시 싸워야 할 때가 온 건가? 지원은 창밖을 바라보며 중얼거렸어요. 정원에는 여전히 제초제 냄새가 남아있었고 죽어가는 식물들의 모습이 그의 가슴을 아프게 했죠. 하지만 이상하게도 두려움보다는 결의가 더 강하게 느껴졌어요. 과거에는 가족을 지키기 위해 물러났지만 이제는 마을과 정원을 지키기 위해 맞서 싸워야 했죠. 지원의 눈빛이 서서히 변하기 시작했어요. 잠들어 있던 검사의 본능이 깨어나고 있었죠. 이번엔 절대 물러서지 않아. 지원은 다짐했어요. 민수와의 전쟁이 시작된 것이었죠. 비오는 월요일 아침, 지원은 우편함에서 낯선 봉투를 발견했어요. 손으로 쓴 주소가 익숙했죠. 봉투를 열자 오래된 신문 기사들이 쏟아져 나왔어요. 재벌 비리 사건 무혐의 처리, 박지원 검사 돌연 사임 같은 제목들이 눈에 들어왔죠. 지원의 손이 떨리기 시작했어요. 10년 전의 악몽이 다시 찾아온 것 같았죠. 봉투 안에는 짧은 메모도 있었어요. 당신이 우리 아버지를 파멸시켰다. 이제 당신 차례다. 순간 지원의 머릿속이 하얘졌어요. 최민수. 그 이름이 기억 속에서 떠올랐죠. 최민수의 아버지는 당시 지원이 수사하던 재벌 회장이었어요. 뇌물수수와 횡령 혐의로 기소되었지만 지원이 갑자기 사건에서 손을 떼면서 무혐의 처리되었죠. 하지만 그것은 잠시뿐이었어요. 얼마 후 다른 검사가 재수사를 시작했고 결국 최 회장은 실형을 받았죠. 그리고 옥중에서 심장마비로 사망했어요. 민수가 지원을 증오하는 이유가 분명해졌죠. 지원은 비를 맞으며 정원으로 걸어갔어요. 빗방울이 얼굴을 타고 흘러내렸지만
그것이 비인지 눈물인지 구분할 수 없었죠. 결국 과거가 날 찾아왔구나. 그의 중얼거림이 빗소리에 묻혔어요. 며칠 후 민수가 기자들을 데리고 마을에 나타났어요. 그들은 카메라를 들고 지원의 정원 앞에 모였죠. 여러분, 저는 부패한 검사 출신이 어떻게 불법으로 이 땅을 차지했는지 폭로하려고 합니다. 민수의 목소리가 마을 전체에 울려 퍼졌어요. 지원은 정원 안에서 그 광경을 지켜보았죠. 가슴이 콱 막히는 것 같았어요. 저 사람은 정의를 팔아 부를 축적했습니다. 그리고 지금은 개발을 막아 지역 발전을 저해하고 있습니다. 거짓말이었어요. 하지만 민수의 선동적인 연설에 일부 기자들은 고개를 끄덕였죠. 지원은 문을 열고 밖으로 나갔어요. 그만하세요. 당신이 원하는 게 뭡니까? 지원의 목소리는 차분했지만 내면에서는 폭풍이 몰아치고 있었어요. 진실을 밝히려는 것뿐입니다. 당신 같은 위선자가 정원사 행세를 하는 게 역겹습니다. 민수의 눈에 복수의 불꽃이 타올랐어요. 지원은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당신 아버지의 죽음은 안타까운 일이었습니다. 하지만 그것은 제가 아니라 그분의 선택 때문이었어요. 닥쳐. 당신이 우리 가족을 망쳤어. 민수가 소리쳤어요. 그의 얼굴이 붉게 달아올랐죠. 기자들은 열심히 이 장면을 찍고 있었어요. 그날 밤, 지원은 오랜 친구에게 전화를 걸었어요. 강현우, 현직 경찰서장이었죠. 현우야, 나 좀 도와줄 수 있겠니? 무슨 일이야? 목소리가 심상치 않은데 지원은 상황을 설명했어요. 전화기 너머로 현우의 한숨 소리가 들렸죠. 그 최민수라는 녀석, 요즘 여러 문제를 일으키고 있어. 하지만 증거가 없어서 내가 증거를 찾을게. 검사 시절처럼. 지원의 목소리에 결의가 담겼어요. 오랫동안 잠들어 있던 정의감이 다시 불타오르기 시작했죠. 다음 날부터 지원은 조용히 조사를 시작했어요. 마을 주민들의 증언을 모으고 CCTV 영상을 확보했죠. 민수의 부하들이 저지른 불법 행위들이 하나둘 드러나기 시작했어요. 일주일 후, 지원은 수북이 쌓인 증거들을 보며 미소 지었어요. 검사 시절의 실력이 아직 녹슬지 않았다는 것을 확인한 순간이었죠. 이제 시작이야. 최민수, 진짜 정의가 무엇인지 보여주겠어. 지원의 눈빛이 날카롭게 빛났어요. 과거의 상처는 이제 그를 더 강하게 만들었죠. 그는 서류를 정리하며 다가올 싸움을 준비했어요. 이번에는 절대 물러서지 않을 거예요. 정의를 위해서, 그리고 사랑하는 정원과 마을을 위해서. 새벽 4시, 굉음과 함께 마을이 깨어났어요. 중장비들이 정원 입구로 몰려오고 있었죠. 불도저와 포크레인이 먼지를 일으키며 다가왔고 그 뒤로는 민수의 부하들이 철제 펜스를 들고 서 있었어요. 지원은 잠옷차림으로 뛰어나왔어요. 심장이 미친 듯이 뛰었죠. 정원의 철문 앞에는 이미 마을 주민들이 모여 있었어요. 수진을 비롯한 노인들이 팔짱을 끼고 중장비를 막아서고 있었죠. 이건 불법입니다. 당장 멈추세요. 지원의 외침이 새벽 공기를 가르며 울려 퍼졌어요. 하지만 중장비는 멈추지 않았죠. 오히려 엔진 소리가 더 커졌어요. 태성이 트럭에서 내려 지원 앞으로 다가왔어요. 그의 손에는 서류 뭉치가 들려 있었죠. 여기 개발 허가서가 있습니다. 비키지 않으면 강제 집행하겠습니다. 지원은 서류를 빼앗아 확인했어요. 위조된 도장과 조작된 날짜가 한눈에 들어왔죠. 검사 시절의 경험이 그에게 진실을 알려주었어요. 이건 위조 문서예요. 이런 걸로 우릴 속일 수 있다고 생각했나요? 태성의 얼굴이 굳어졌어요. 하지만 그는 물러서지 않았죠. 증명해 보시죠. 그 전까지는 우리가 합법적으로 일을 진행할 겁니다. 불도저가 정원 울타리를 향해 전진하기 시작했어요. 주민들이 비명을 질렀고 일부는 울음을 터뜨렸죠. 하지만 아무도 자리를 떠나지 않았어요. 지원은 주머니에서 휴대폰을 꺼냈어요. 그리고 미리 준비해둔 번호로 전화를 걸었죠. 현우야, 지금이야. 빨리 와줘. 5분 후 경찰차 3대가 사이렌을 울리며 도착했어요. 현우가 차에서 내려 상황을 파악했죠. 모두 작업을 중단하세요. 이 문서의 진위 여부를 확인할 때까지 공사는 중지입니다. 현우의 명령에 중장비들이 멈췄어요. 태성과 부하들은 당황한 표정으로 서로를 바라봤죠. 이게 무슨 짓입니까?
우리는 합법. 위조 문서를 가지고 새벽에 습격하는 게 합법인가요? 지원의 목소리에는 분노가 담겨 있었어요. 그의 눈빛은 검사 시절처럼 날카로웠죠. 그때 민수가 검은 벤츠를 타고 나타났어요. 그는 차에서 내리자마자 화를 냈죠. 대체 무슨 일이야? 왜 공사가 중단된 거지? 최민수 씨, 당신은 문서 위조와 불법 개발 시도 혐의로 조사를 받게 될 겁니다. 현우의 말에 민수의 얼굴이 창백해졌어요. 그는 지원을 노려보며 이를 갈았죠. 당신 아직도 정의의 사도인 척하는군요. 하지만 난 포기하지 않을 겁니다. 포기하지 마세요. 대신 정정당당하게 싸우세요. 법정에서요. 지원의 대답은 차분했지만 단호했어요. 민수는 분노로 주먹을 떨었지만 경찰들 앞에서는 함부로 행동할 수 없었죠. 해가 떠오르면서 상황은 일단락되었어요. 주민들은 안도의 한숨을 쉬었고 일부는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지원은 정원으로 들어가 무너진 화단을 바라봤어요. 중장비가 밀고 들어오면서 일부 꽃들이 짓밟혔죠. 하지만 대부분은 무사했어요. 우리가 이겼어요. 지원 씨. 수진이 다가와 말했어요. 지원은 고개를 저었죠. 아직이에요. 이건 시작일 뿐이죠. 진짜 싸움은 이제부터예요. 그의 말이 맞았어요. 민수는 포기하지 않을 게 분명했죠. 하지만 지원도 마찬가지였어요. 이제 그는 더 이상 도망치지 않을 거예요. 그날 오후 지원은 정원 한가운데 서서 주민들에게 말했어요. 우리가 함께라면 이길 수 있습니다. 정의의 씨앗은 반드시 열매를 맺을 거예요. 주민들의 박수 소리가 정원을 가득 채웠어요. 지원의 가슴 속에서 뜨거운 무언가가 차올랐죠. 그것은 오랫동안 잊고 있던 희망이었어요. 법정은 긴장감으로 가득했어요. 지원은 증인석에 앉아 깊게 숨을 들이쉬었죠. 10년 만에 다시 서는 법정이었지만 이번에는 검사가 아닌 증인으로였어요. 그의 손에는 두꺼운 증거 파일이 들려 있었죠. 민수는 피고인석에 앉아 있었어요. 한때의 거만함은 사라지고 불안한 표정만이 남아 있었죠. 그의 변호사들이 열심히 무언가를 속삭이고 있었지만 상황은 이미 기울어져 있었어요. 재판장이 지원에게 질문했어요. 증인은 피고인의 불법 행위에 대한 증거를 제시해 주시기 바랍니다. 지원은 차분하게 서류를 펼쳤어요. CCTV 영상, 위조된 문서들, 주민들의 증언, 하나하나가 민수의 범죄를 명백히 보여주고 있었죠. 이 영상은 피고인의 부하들이 정원에 제초제를 뿌리는 장면입니다. 그리고 이 서류는 위조된 개발 허가서죠. 법정에 침묵이 흘렀어요. 증거들은 너무나 명확했죠. 민수의 얼굴이 점점 창백해졌어요. 3시간에 걸친 심리 끝에 판사가 판결을 내렸어요. 피고인 최민수에게 징역 3년을 선고합니다. 환경 파괴, 문서 위조, 협박 등의 혐의가 모두 인정됩니다. 방청석에서 환호성이 터져 나왔어요. 마을 주민들이 서로를 끌어안으며 기쁨의 눈물을 흘렸죠. 지원도 안도의 한숨을 내쉬었어요. 마침내 정의가 승리한 순간이었죠. 법정을 나서는 민수가 지원 앞에서 멈춰섰어요. 두 사람의 시선이 마주쳤죠. 당신이 이겼어요. 하지만 아버지에 대한 증오로 가득 찼던 제 삶이 너무 허무하게 느껴지네요. 민수의 목소리에는 체면이 묻어 있었어요. 지원은 잠시 생각에 잠겼다가 말했죠. 증오는 우리를 파괴할 뿐입니다. 당신도 이제 새로운 선택을 할 수 있어요. 민수는 고개를 숙인 채 법정을 떠났어요. 그의 뒷모습이 왠지 쓸쓸해 보였죠. 겨울이 지나고 봄이 왔어요. 희망 정원은 다시 활기를 되찾았죠. 마을 주민들의 자발적인 기부로 정원은 더욱 커졌고 정의의 정원이라는 새 이름을 얻었어요. 지원은 여전히 매일 아침 일찍 정원으로 나왔어요. 이제는 혼자가 아니었죠. 많은 주민들이 함께 정원을 가꾸기 시작했어요. 수지는 어린이들을 위한 자연 교실을 열었고 다른 주민들은 텃밭을 만들어 채소를 기르기 시작했죠. 어느 화창한 오후 정원의 뜻밖의 방문객이 찾아왔어요. 감옥에서 출소한 민수였죠. 그의 손에는 작은 화분이 들려 있었어요. 저도 무언가를 키워보고 싶습니다. 민수의 목소리는 떨리고 있었어요. 눈가에는 눈물이 맺혀 있었죠. 지원은 잠시 그를 바라보다가 따뜻한 미소를 지었어요. 어서 오세요. 여기 빈 화단이 있습니다.
지원이 민수를 정원 안으로 안내했어요. 두 사람은 나란히 앉아 흙을 파기 시작했죠. 민수의 어색한 손놀림을 보며 지원은 친절하게 방법을 가르쳐 주었어요. 식물은 거짓말을 하지 않아요. 정성을 들인 만큼 자라죠. 민수는 고개를 끄덕였어요. 그의 눈빛에는 이제 증오 대신 희망이 담겨 있었죠. 해가 저물어가는 정원에는 평화로운 기운이 감돌았어요. 아이들의 웃음소리, 노인들의 대화 소리, 그리고 바람에 흔들리는 꽃집 소리가 어우러졌죠. 지원은 정원 한가운데 서서 주위를 둘러보았어요. 한때 파괴의 위기에 처했던 이곳이 이제는 화해와 용서의 상징이 되었죠. 그의 가슴 속에서 따뜻한 무언가가 피어올랐어요. 정의는 벌하는 것이 아니라 치유하는 것이구나. 지원의 중얼거림이 저녁 바람에 실려 퍼져나갔어요. 정원의 꽃들이 마지막 햇살을 받으며 더욱 아름답게 빛났죠. 새로운 시작을 축복하듯이요.